안녕하십니까, 오용표입니다. 연말 정산, 그 중에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슬램덩크 그림이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의미를 가지는지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러이러한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연말 정산 중에서 소득 공제랑 세액 공제가 뭐냐,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이 어떻게 공제에 적용되는가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PDF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2025년 11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 이후에 또 숫자가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천문, 그 중에서 소득 공제 과정이랑 너무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추시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싶으실 텐데요. 소득 공제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위에는 소득 공제, 아래는 세액 공제 이렇게 했는데, 우선 위에 소득 공제를 보면은 과세 표준,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하는 내 급여 금액이 있으면은 여기서 소득 공제를 얼마 받는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은 4천만 원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소득세율 15%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공제는 내 소득을 전부 다 이렇게 세금 계산의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내 급여를 좀 줄여서 계산을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 씨가 청약저축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입 금액은 300만 원 꽉 채웠고, 이 금액이 다 소득 공제되는 대상 금액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40%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20만 원이 소득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서 세율, 그러니까 15%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18만 원의 세금 혜택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지방세를 포함시켜서 1.1을 다시 해주면, 결론적으로 이 청약저축을 통해서 홍길동 씨가 받는 혜택은 19만 8천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그냥 뭐 했으니까 그냥 세금 얼마 깎아줄게가 아니라, 소득에서 빼주고 여기 다시 요율을 곱하고 다시 지방세가 계산이 돼야 되고 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이 쇠구슬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뭘 치고 하는 것처럼 약간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세액 공제, 이와 달리 아주 깔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 세금 1,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액 공제 항목으로 300만 원 적용 받으시네요. 그럼 세금은 1000 빼기 300 해서 700만 원 깔끔하게 세금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액 공제라는 거는 이 단어의 뜻이 세금 계산된 액수를 공제, 빼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 얼마 계산이 되면 그 중에서 그냥 몇 프로 그냥 딱 빼주고 깔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그러니까 홍길동 씨가 또 이제 보장성 보험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운전자 보험이 됐건 자동차 보험이 됐건 이제 보험을 들어서 1년에 이제 100만 원 냈습니다. 그러면은 12%, 자, 세금 깎아주는 금액은 12만 원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포함하면은 13만 2천 원 깎아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거는 내가 얼마를 내면은 얼마의 세금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뭐 12% 또는 15% 이제 그 급여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2%다라고 하면은 내가 얼마 내면은 이 중에서 12%는 내가 세금 깎아지겠구나,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은 결국에는 소득 공제 그리고 세액 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아서 내 급여와 비교했을 때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이 두 앞서 보셨던 그림에 강백호, 서태웅 이렇게 딱 박수치면서 이 한 사람의 어떤 소득 공제, 연말 정산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 이건 이제 IBK 기업은행 공식 블로그에서 그림을 가져온 건데요. 소득 공제는 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근데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크기를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이와 달리 결정세액의 크기를 줄여준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이 세율만큼 절약하고 공제금액 그대로 절약한다. 라고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소득공제는 자, 당신의 월급에서 세금을 계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급여가 뭐 5천만 원이 5천만 원, 요 중에서 얼마를 빼주겠습니다. 그 뺀 금액에서 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금 계산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앞쪽에서 일단 계산을 빼주는 과정인 거고요. 세액공제는 거의 최종 단계에서 자, 세금 얼마 나왔는데 여기서 좀 더 빼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상품,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적용되냐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되는 거는 인적공제,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 부양가족은 얼마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고요. 연금보험료 공제, 그래서 내가 4대 보험 납부액에 대해서는 요거는 당신이 내고 싶어서 낸 건 아니니까 요거는 급여 안 받은 걸로 쳐줄게, 그러니까 소득에서 빼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내 의지와는 또 상관이 없는데요. 기타 소득공제, 그 중에서 청약저축,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를 썼는지, 그러니까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가 들어가서 이러한 금액을 좀 정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면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한도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중에서 요걸 다 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납입액의 40%까지만 우리가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저축 내가 300만 원 넣었으니까 300만 원을 다 뭐 내 월급 안 받은 걸로 까주겠지가 아니라 그 중에서 다는 아니고 이 비율 40%를 까주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신용카드도 내가 얼마를 썼다 그러니까 요 금액 전부 다 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겠지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총급여 4분의 1 이상 사용분, 그러니까 내 연봉이 4천만 원이다. 그럼 4분의 1은 1천만 원이잖아요. 이 내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이제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계산 방법이 좀 복잡하니까 이건 따로 영상을 통해서 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해서 사용 초과분에 대해서 15% 또는 40%까지 일단 공제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요거는 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세액공제, 이건 기본 적용되는 거고, 자녀세액공제, 요것도 사실 내 의지로는 또는 뭐 자녀세액 공제 받고 싶다. 그런데 나는 아직 미혼이다. 라고 하면 이건 뭐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기본 세팅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혼인을 하면은 생애 1회에 대해서 50만 원. 보통 단골 손님은 많이 깎아주고 하니까 나라에서도 이 초혼 1회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할 때마다 누적으로 금액을 좀 올려주면은 좀 더 저출산에 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월세액 세액공제, 요것도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 총 금액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연 1천만 원 한도에 15%까지 해준다. 그리고 17만 원은 이 5,500 기준, 그러니까 이 총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혹시 금액이 5,5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17% 적용이 되고, 이걸 초과한다라고 하면 15% 적용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또 급여에 따라서 요 비율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러니까 내가 좀 준비를 잘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월세도 내가 뭐 준비를 잘하겠다 이런 항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세액 공제, 그리고 여기 연금계좌 세액 공제, 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내가 좀 미리 준비를 해서 꽉 채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뭐 보험료는 다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뭐 생명보험, 종신보험 이런 걸로 해서 다 일부 다 채우시는 게 있을 테니까 내가 신경 쓸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다. 총 금액 5,500만 원 기준에서 15% 또는 12%가 적용이 되는데 또 한도가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이 되니까 요걸 가지고 좀 기술적으로 잘 이렇게 하면은 연말 정산에 도움이 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자료는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이 혹시라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았다, 아우 한심해, 왜 이렇게 설명 못해 라고 하셔도 기회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